영화 친구 촬영지로도 잘 알려진 곱창집도 장기 불황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45년간 눈앞을 막고 있는 문현 고가도로는 개발은 물론 유동인구마저 막고 있어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상공계에선 복합 리조트를 유치해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공론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행성 논란으로 설립 논의가 중단된 복합 리조트 내 오픈 카지노 도입, 현재 분위기는 조금 달라진 모습입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최근 잇따른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 현장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몰락해가는 부산 자영업자들의 실태를 들여다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문현동 곱창골목으로 가봅니다. 영화 친구 촬영지로도 잘 알려진 곱창집도 장기 불황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45년간 눈앞을 막고 있는 문현 고가도로는 개발은 물론 유동인구마저 막고 있어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대표 곱창거리인 문현 곱창골목. 60여 개의 다양한 가게들이 모여 골목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십 년 된 오래된 가게들로 한때는 손님들이 넘쳐나 즐거운 비명을 지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밀동에 있는 거기 근데 길 건너 다리로 해서 이동이 용이했어요. 그래서 이게 시그 상권도 좋아졌고 또 문현 3동 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넘어왔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권도 경기 침체의 풍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60년 넘는 역사를 지닌 문현동의 한 곱창집. 영화 친구의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지만 손님이 줄고 장사가 안 돼 직원도 대폭 줄였습니다. 어렵다는 그 단어 자체를 꽉 채운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직원을 한 5명 정도 썼다면 지금은 3분 정도 쓰는데 그것도 3일 일하시고 하루 쉬시는 그런 방식으로. 유명 가게가 이러니 다른 가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의 터널을 빠져나온 후 무너진 골목 상권을 일으켜보려 축제도 하고 간편식 상품도 개발해봤지만 여전히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댄다는 게 상인들의 말입니다. 새벽 장사는 옛말, 대부분이 낮 장사를 접었고 붐비던 저녁 시간마저 손님이 줄어든다며 한숨 짓습니다. 지금은 9시 되면은 이제 문을 닫으려고 많이들 노력하죠. 왜냐하면은 전기세야 에어컨이야 계속 켜야 되니까 그런 거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9시 되면은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손님이 없습니다. 상권이 죽어가는 데는 골목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고가도로의 영향도 있습니다. 들어오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로 문현 고가교 반대편은 개발이 빨라진 반면 이곳은 고가도로의 외딴 섬처럼 갇힌 셈입니다. 고가교가 생기기 전부터 골목 상권을 지키며 살아온 상인들이 15년 넘게 철거를 요구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실제 5년 전 자성 고가교를 철거한 인근 동구는 달라졌습니다. 상권과 아파트가 형성됐고 부동산 가격도 몇 배로 뛰었습니다. 거대한 담이 생기듯이 되다 보니 이게 뭔가 사람 이동성이 단절된 것 같아요. 그 육교 하나 철거함으로써 그 건물이 드러나면서 상권이 완전히 지금 문현도 핵심 상권으로 변했어요. 고가다리가 철거가 된다면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죠. 부산항에서 신항으로 물류 이동이 옮겨가며 화물차 이동도로라는 주 기능을 상실한 고가교. 2030 엑스포가 추진되며 철거가 계획됐다가 무산된 문현 고가교.
맛과 단골, 자부심으로 버티기엔 한계라는 상인들의 바람은 그저 살아갈 물고 하나 터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나름대로 한 30년, 40년씩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장사를 하는데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밤 8시 되면은 아예 뭐 사람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청년 유출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부산에 북항을 중심으로 핵심 관광 콘텐츠를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죠. 지역 상공계에선 복합 리조트를 유치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공론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복합 리조트 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이른바 오픈 카지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10년 전부터 설립 논의는 있었지만 사행성 논란으로 번번이 무산되는데요. 지금은 가능할까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형 복합 리조트 유치를 위한 전문가 원탁회의 현장입니다. 지역 상공계가 2016년 설립 논의가 중단된 부산 복합 리조트 사업에 대해 공론화에 나선 겁니다. 이 자리에선 전 세계 관광, 마이스 산업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어 부산도 복합 리조트 유치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복합 리조트 사업의 핵심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이른바 오픈 카지노의 도입입니다. 강원랜드의 부정적 효과로 사행성 논란이 일면서 몇 차례 무산됐는데 현재 여론은 어떨까?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보도한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에 대해 달라진 분위기를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 이제는 내국인 합법 카지노가 필요하다. 이미 늦었다. 일본 오사카에 생기면 일본으로 다 빠져나갈 것이다. 공기업이 관리해서 수익을 다시 국민이 쓰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부산 인구가 유출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도 눈에 띕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공감대 아래 안전장치를 만든다면 지금이 도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부작용을 감소시키는지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어떠한 경제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카지노 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이 강화될 필요도 있습니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부산에 유치한다면 이를 담보로 다른 관광시설 설립을 위한 투자를 받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형 복합 리조트, 어떤 부산의 정체성, 부산이 가지고 있는 해양 문화, 이러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어떤 차별화된 복합 리조트를 만들 때 어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외국인 관광객들을 더 끌어올 수 있고 또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년 유출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부산. 지난해 말 부산시는 북항 재개발 랜드마크 부지에 복합 콤플렉스 개발을 위한 대규모 외자 유치 방안을 발표한 상황인데 이에 더해 더 늦기 전에 핵심 관광 콘텐츠를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최근 잇따른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도시철도 사산 하단선 공사 현장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입니다. 부산시는 사상 하단선 세병로 공사 구간에서 모두 14차례의 크고 작은 땅꺼짐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감사위에서 토목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을 보강해 특별조사반을 편성하고 오는 28일부터 본격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땅꺼짐 현상의 원인 분석과 함께 해결 방안까지 도출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 결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 수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정전 사태가 나흘 만에 임시 봉합됐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수영구 남천 산익비치 아파트 3개동 300세대 전기가 끊긴 이후 사흘 동안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천여 명의 주민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 부산울산본부는 24일 0시 45분 응급복구를 통해 전기 공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전 사태는 아파트 내 전기 설비인 보조 변전실에 연결된 고압 케이블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경북을 집어삼켰던 산불로 집과 농경지를 잃은 이재민들은 여전히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한 온정이 전국에서 계속 답지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도 급증했고 의연금도 쌓이고 있는데요. 현장 자원봉사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의성군 단촌면에 이른 아침부터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준비한 장어를 조리하고 잘 익힌 밥을 담아 정성스레 용기에 담아냅니다. 비영리단체 체인지메이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국립경북대 학생, 그리고 LG 헬로비전 직원들이 경북 의성 산불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특히 여기 의성이 고령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필요하신 그 보양식으로 저희 장어랑 또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물품들로 좀 구성해서 왔고요. 산불이 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 생계를 꾸려갈 걱정에 적당히 끼니만 때우던 이재민들은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고마움을 나타냅니다. 도시락 배달하고 또 일부 주민들은 식권 가지고 또 뭐 자기 입맛 맞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봉사 나와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산불 피해로 경북 의성에서 주택 350여 채가 불에 타고 주민 500여 명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알려지자 전국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을 위해 사용될 고향사랑 기부금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지난 22일까지 20억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모은 금액인 4억 6천만 원의 4배가 훌쩍 넘습니다. 3월 22일 이후 모금액만 19억 원. 이 가운데 14억 6천만 원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써달라는 지정 기부액입니다. 의성군은 6월 말까지 총 20억 원을 모아 피해 주민 돕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택이 전소된 가구, 또 농경지가 또 소실된 가구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한 분씩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름도 성도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십시일반 보태주셔서 아마 의성 국민한테 큰 도움이 되고 이 미랄로 인해서 저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이재민들. 전국에서 답지 않은 온정에 조금씩 용기를 내며 희망을 품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고등학생들이 또래 한 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생 2~3명이 또래 한 명을 집단 폭행하고 가해 학생들이 다른 일행에게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폭행 경위와 영상 유출 등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학교 홍창환 교수와 양산 부산대병원 유지현 교수 연구팀이 미세먼지가 폐 면역 체계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용 쥐를 16주간 미세먼지에 노출시킨 결과 폐 내 염증 세포가 급증하고 면역세포 불균형이 발생해 알레르기성 폐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세먼지의 장기 노출이 단순한 자극을 넘어 면역 체계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해당 논문은 국제학술지 리독스 바이올로지 4월 8일자에 게재됐으며 질병 예방 및 미세먼지 대응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64회 경남도민 체육대회를 앞두고 창원시 대표 선수단의 결단식이 24일 창원 힐스카이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결단식은 선수단의 사기 진작과 단합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선수들의 선전 다짐과 함께 본격적인 출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제64회 경상남도민 체육대회는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진주시 일원에서 열리며 창원시에서는 사격과 육상 등 35개 종목에 1,041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